원외에게는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외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예. 그 원외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 원외의 한계를 없애주려면 정책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정책을 입안하고 당론으로 그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정책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친윤해서 가져가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절름발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정책위 의장, 지금 점정식 의원인데 과연 교체될 것이냐 유인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토론을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정책위 의장을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하는 내 독단적인 생각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암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지 않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끌고 가는 게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뽑을 수 있는 자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아직은 뭐 오늘 뭐 대변인, 아니 비서실장 정도만 나왔는데 중요한 자리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큰 방향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유능함을 보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잘 실현해낼 수 있는 분들로 맞추어서 아마 인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런저런 뭐 이렇게 인위적인 뭘 비율을 맞추고 뭐 하는 것보다는 능력 위주로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적합한 인물로 인선하는 것이 저는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출발을 하는 한동훈의 나침말은 국민 눈높이이고 나아가야 할 목표는 국민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직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당 정책위는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쇄신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최고위원회의라는 이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최고위원회의는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뽑히신 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보면은 일단 한동훈 대표 가운데 있죠? 한동훈 대표는 뭐 자체로 보면 친한이죠. 스스로가 친한. 자, 그럼 다른 분은 누군가? 장동혁 최고위원, 진정호 청년 최고위원 이렇게 두 사람은 친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3명이 돼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누구를 딱 뽑을 수가 있어요. 예정돼 있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는 본인과 가까운 또는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뽑을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은 이른바 친한계가 4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는 그 반대쪽에 친윤으로 꼽히시면 어떨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인유한 최고위원, 김민현 최고위원, 친윤으로 꼽히죠? 3명. 그리고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들어가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정식 정책위 의장. 여기까지 하면 5입니다. 5대 4가 되는 겁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으로 꼽더라도. 사무총장은 빠지고요.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요.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의 규칙을 보니까 정책위 의장을 바꾸려면 임기가 보장된 자리인데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러려면은 원내대표와 일단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총회를 통과해야 돼요. 이상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해 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정정식 최고 정책위 의장인데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인과 가까운 최고위원 구성을 지금 예상컨대 4대 5에서 5대 4로 과반 이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이런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잖아요. 예. 새로운 대표와 호흡을 맞추는 가장 주요한 자리가 사무총장하고 정책위 의장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자진 사표를 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오. 그래야 새 지도부가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는요, 원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외는요, 원내 정책의
별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제가 정동영 의장 때 그 보좌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투톱 체제라고 하는 때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정책위가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 대표가 원내면은요, 원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오늘 의원총회가 그러면 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만 하고 그리고 퇴장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요. 네, 아니니까. 그래서 원외에게는 정책위 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외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예. 그 원외의 한계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 원외의 한계를 없애주려면 정책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정책을 입안하고 당론으로 그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정책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친윤해서 가져가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절름발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사퇴한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는요, 사실 원내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무총장입니다. 당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원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제가 볼 때는 사무총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예. 정책위 의장 자리인데 여기를 바꾸고 가지 않는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굉장히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봤던 그 인선과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불러오죠. 지금 세 자리가 관심사인데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본인의 뜻과 잘 맞는 사람을 임명해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른바 친한계 정치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책위 의장인데 과연 교체가 되느냐 유임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당직인데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주루 의원. 정책위 의장 교체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러브샷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예. 이제 허니문 기간이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 며칠 되지 않아서 만약에 정책위 의장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 그 신호가요. 부부 싸움 중에서 유책 사위가 누가 먼저냐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책 사위가 누구겠습니까? 만약 한동훈 당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당정 관계에서 뭔가 껄끄러운 행동을 먼저 했다.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고심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번에 그 비서실장을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을 오늘 발표했죠. 예. 박정하 의원이 경력이요. 제주도 부지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원희룡 후보가 그때 제주도 도지사 할 때 같이 파트너십을 했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하 의원을 오늘 비서실장으로 발표한 이유가 예. 박정하 의원을 통해서 좀 소통을 좀 하겠다. 아, 그건 보입니까? 그런 뜻이? 그런 뜻은 좀 읽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인사 나온 게 이제 박정하 의원이 비서실장이 됐어요. 비서실장이라는 네네. 거는 당대표와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의사소통을 네네. 활발히. 그리고 지금 사무총장에는 배현진 의원, 송석주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에는 권영진 의원, 김종혁 조의사무부총장이 거론되고 있고 정책위 의장 지금 점정식 의원인데 과연 교체될 것이냐 유임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토론을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정책위 의장을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거는 토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하는 내 독단적인 생각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암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교체하지 않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끌고 가는 게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요. 어제도 그렇지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상황, 법안 사항을 뭐 관련하는데 이 일가 어제 나온 여기 뭐 법안 관련하는 거는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원내대표 사항입니다. 당대표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라는 취지의 주장이 어제 잇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원내대표와 밀접하게 일을 하는 정책위 의장 교체 가능성에 대한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죠. 과연 인선이 어떻게 될까? 이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이준우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의구심이 강하게 머리를 어떤 세게 치는 게 어떤 뭐냐면 의구심이요? 아 김옥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네. 혹시 그거 아니냐? 사실상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자, 소통과 포용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그거는 소통과 포용도 아닙니다. 아, 저 굉장히 우려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책위 의장이 사퇴한다는 얘기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 뭐 교체에 대한 얘기도 아직 꺼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잠깐만요. 이준호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요 63%는 압도적인 지지로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본인도 지금 자제를 해야 돼요. 만약에 63%는 그 득표를 등에 업고 본인이 인사부터 해서 아주 강하게 드랍을 걸면요 바로 갈등설이 바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갈등설을 주저앉히고 허니문으로 간다. 이 컨셉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위의장 교체는 하지 않고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정하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과거에 원희룡 제주지사 당시에 제주도에서 일을 했던 인물이다. 이런 설명까지 지금 곁들여졌습니다. 아, 요게 인선이 늘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요. 특히 지금 여당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목소리의 주인공 이분들은 국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않아요. 이른바 장애에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전당대회 뒤에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물의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당대표, 당시 그 비대위원장 그 속셈이 어느 정도까지 그 나아갔느냐 누구도 그 짐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막 궁정 쿠데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그 무력화시키고 다음 대권을 잡겠다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가졌다 그러면은 그런 선상에서 그런 그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당원 위반이죠. 대통령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데 그 뭐 중점을 두고 윤 대통령이 그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보인 일련의 행태에 따르면은 이원석 총장은 그 한동훈 당대표와 거의 한 몸이 돼서 정치적인 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계속해서 이 대통령과 대립과 그 갈등의 그런 조성해 왔고 이원석 총장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동훈 당대표를 추종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인데요. 과거에 뭐 속셈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같은 거 아니냐 지금 생각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한동훈 당시 후보를 비판하고 압박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이 최상병 제3자 특검과 한동훈 특검은 한 몸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민주당의 억지다라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최상병 제3자 특검안도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원칙은 계속 천명하되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드러운 후퇴 또는 명분 있는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 두 인물의 비판은 좀 계속되고 있네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장해찬이라는 전 최고위원은 뭐 얼마나 비중을 둬야 될지 제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평이라는 변호사는 과연 저분이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에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우리 MBN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저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지 우선 저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이라는 세력은 갈수록 땅이 좁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선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 국민이 유권자가 얼마나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까? 그래서 국회 지형을 확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세게 권한을 지금 이미 의회에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같은 지지를 보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 놨던 그 보수 세력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가 보냈다는 문자 이걸로 한동훈이라는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통했잖아요. 저는 그런 일련의 현상들에서 친윤이라는 세력은 이미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보수 세력 내에서도 유권자든 아니면 당원이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요.
뭐라 그럴까 지도자 내지는 자기들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대한 평가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고 문재인 정권의 실책, 부동산 정책, 뭐 내려담불 이게 싫어서 뭐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을 대안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너무나 큰 실망. 그래서 그 다음에 한동훈을 대안으로 이미 생각했다면 예. 아마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력들은 저렇게 얘기해 본들 제가 보기엔 지지자들에게서 별로 힘을 못 얻는 단계가 이미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정욱 변호사 좀 지금 앞에서 두 인물의 얘기 들어봤는데 손정욱 변호사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 지금 자꾸 친윤, 친한 이렇게 예. 이간질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아, 이간질입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는? 진짜 여론을 보세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음. 그 중에 일부가 한동훈 대표 지지율입니다. 아. 대통령 지지율 30% 따로 있고 예. 한동훈 대표 지지율 따로 20% 있으면 그럼 이게 보수가 50%입니까? 아.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대다수의 보수 자유파는 대통령도 지지하면서 예. 한동훈 대표도 이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 지금 자꾸 이게 친윤 친한 가를 때가 아니고 예. 저런 발언들도 이게 저는 이간질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두 분, 예. 심평 변호사, 그다음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예. 발언. 그리고 이게 경선 불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깔끔하게 졌으면 예. 모든 걸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의장이 있죠. 예. 이분을 이렇게 뭐 한동훈 대표가 마음대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음. 스스로 사표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입장 왜 표명은 그러냐?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 사표 내는 게 맞잖아요. 저는 아. 장관들도 예. 뭐 아무리 임기가 보장돼도. 예.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책적으로 새 출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예. 대통령도 이게 외롭게 만들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사표 내서 편안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게 평시에는요. 예. 탕평이 중요한데 예. 전시에는요. 총사령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난세입니다. 예. 지금 첩첩산중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한 대표한테 따라서 이게 미리 사표 내서 구성하도록 하는 게 맞다 봅니다. 오늘 이 패널 분들 말씀이 특히 김상일 평론가하고 손혁 변호사가 보기 드물게 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요. 힘을 좀 약간 일치한 면이 있었습니다.